네, 4월 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123일째 되는 날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금 불토 그나마 좀 편안한 주말을 보낸 지난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주말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활기차게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는 현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친명좌장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신 정성호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고생하셨고요.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무슨 고생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갖고 대통령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만들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걸 저지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래도 온 국민이 주말 사이에 호프집이 오랜만에 만석이었다. 그리고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다. 주말 사이에 뉴스를 종합하니까 한동안 없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풍경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의원님께서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올해 들어갔고요. 예. 설 연휴 때도 지역에도 거의 못 다녔었고 지난 주말 토요일 또 일요일 해갖고 처음으로 지역의 당원들하고 가까운 분들하고 처음으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당원들도 윤석열 탄핵 파면 보고 나서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석했던 당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회식하자고 했더니 한 7, 80명이 모였어요. 많은 분들 모여갖고 대화 나누고 앞으로 꼭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기리를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편안한 주말을 보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률가시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문도 한번 차분히 쭉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역시 최종 결론에 들어가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 소장 권한대행이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저는 헌법 1조를 평상시 늘 얘기 많이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헌법 1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했던 대통령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 공부를 다시 이번에 제대로 하게 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천광한 칼럼 보니까 제목이 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6개월간의 그 과정을 보면 끝까지 야권을, 그러니까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냥 피기자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계속 시종일관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태도가 결국 본인 스스로 비극을 자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 또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야권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이게 같이 함께 의회를 통해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왕이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말이 그리고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검찰은 내가 의도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의지대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야권을 갖다 배제 대상으로 삼고 제1야당의 당대표 또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해갖고 결국 구속 기소하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정치 목표를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사실 이제 지금부터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 첫 단초가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서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말 충격인데 그 총선 결과가 조금 그 출구조사 결과를 일찍 알게 된 대통령실 참모가 그 총선 결과가 야권의 이제 완승으로 끝났다라는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더니 경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당장 방송을 막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하면은 생각나는 키워드가 경로. 그러니까 늘 그 최혜병 저 순직 사건에서도 우리가 생각나는 게 경로설, VIP 경로설, 경로 이거였는데 총선이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 방송을 막아라. 그게 이미 그 전부터 이 부정선거론에 그 완전 사로잡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도 0.73%로 겨우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수 국민들이 본인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0.73% 진 것도 사실 한 10% 가까이 이길 줄 알았는데 0.73% 진 것도 그것도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송을 막으라고 하는 그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을 갖다 본인이 그때까지 충분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통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막으라고 하지. 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을 막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고 그 무리수를 두고 물론 탄핵 가서 4대4로 살아나긴 했지만은 또 언론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행태들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방심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의 단초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식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방송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입으로 입만 열면 자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취임사를 비롯해서 뭐 8.15 경축사 취임저태만 하더라도 한 번의 자유를 뭐 35번, 38번씩 외쳤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이다. 이런 게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파면 이후에 승복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본인이 또 다른 입장을 통해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청년들한테 그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119 법원 폭동과 지금까지 있었던 123일간의 여정을 위대한 역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뭐 거부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현재의 성취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피땀을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대한민국을 거의 뭐 제3세계 후진국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죠. 당연히 그 반성과 사과 없다는 것은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승복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재기를 노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더 조직화하고 본인이 그 중심에 서갖고서 그렇게 나가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냥 윤석열 씨라고 그런 얘기 듣기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승복 메시지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절하지 마라.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내란 세력이 미래가 밝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본인의 내란죄가 형사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4월 14일부터 시작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들은 그냥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예. 그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던 네. 사건이라든가 또는 명태균 씨 관련 그렇죠. 사건들 물론 거기에 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다 관여되지만은 예. 또 최상병 예. 의혹을 갖다가 또 네. 덮은 예. 그런 뭐 직권남용 사건 같은 예. 경우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면은 뭐 그들을 자기를 지지했던 탄핵 반대 세력들을 조직화하고 이끌어 갖고서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사면 받아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의도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건 본인의 희망일 뿐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 또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씨의 그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네.